연일 제가 선거 운동으로 좀 농촌을 하겠습니다. 굉장히 안녕하십니까. 순천 도의원 보궐선거 주6번 무소속으로 출마한 주민시입니다. 선출직 공직자가 되는 사람은 그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공정한 절차와 방법의 검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두 번의 시의원과 부의장을 지내면서 지금까지도 혹독한 검증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저는 흠이 없지만 흠 많은 사람으로 검증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사람마다 누구나 후회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은 제 인생에 뒤돌아보지 못하고 지금까지 온 것에 대해서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유권자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H발 땅 투기로 인해 대한민국이 온통 시끄럽습니다. 저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저와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민주당 한춘호 후보 땅 투기 논란과 관련해 중대한 발표를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한춘호 후보는 순천의 새로운 정치자로 나서면서 이성과 포장으로 시민들에게 기만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춘호 후보는 땅 투기와 관련해 전원주택 용도로 땅을 구입했다고 했고, 또한 부모님께서 땅에 대한 갈망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자기가 받은 보험금을 한 푼 모아서 부모님에게 땅을 구입해 주기에 땅을 샀다고 했습니다. 한춘호 후보 부모님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지만은 땅에 대한 갈망이 그렇게 애절했다면은 굳이 순천에도 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경기도까지 가서 땅을 살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이 표현에 대해서는 참 앞뒤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춘호 후보가 구입한 토지에 대한 교육기준법 및 지적도를 보게 되면은 한춘호 후보자 명의로 구입한 토지가 5필지, 5필지를 구입한 지역은 저 옆에 보면은 지금 하나 붙여놨습니다. 지역별로. 그리고 한춘호 후보 배우자가 구입한 필지가 4필지입니다. 이 중에 배우자가 구입한 필지 한 필지는 충남 당진시 소호하부 정곡리 16-2번지로서 한춘호 후보자가 구입했을 때 당시 세정 IND가 갖고 있는 토지였습니다. 이 토지가 구입가가 5,497만 원밖에 안 됐습니다. 토지값이. 근데 한춘호 후보가 이 세정 IND로부터 4,300만 원을 더 주고 9,799만 원의 토지를 구입하게 됩니다. 이 토지를 구입하게 된 배경을 보게 되면은 당시 해당 토지에서 반경 5km 이내에 대한민국 불지의 현대제철과 아산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됩니다. 또한 당진 철강산업단지, 송산 일반산업단지 등 상당한 불지의 국가 3단이 인근 5km 반경 내에 조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알고 토지를 구입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누가 보더라도 하루 사이에 2배 가까운 돈을 주고 땅을 구입했다는 내용은 투기를 목적으로 했지 않겠냐 하는 의구심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또한 후보자가 땅 투기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데 믿고 싶은 심정이지만은 이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도 많은 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토지를 보게 되면은 이 면적이 이 폭이 아주 좁아요. 그러고 거기다 건물을 지을 수 있다든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토지가 아닌 도로로 형성되어 있는 토지입니다. 도로. 그리고 또한 땅의 경계를 가로막는 서민들의 재산권 형성을 할 수 없는 맹기를 만드는 이 투기, 아주 악질적인 투기 기법이라고 그러죠. 이것 보고. 그런 형태로 지금 땅을 구입했다는 걸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또한 아직까지 조사를 못한 필지가 있는데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땅 투기 논란이 일자 이 한후보 측은 저하고 관계없는 저를 끄집어 드립니다. 어떻게 끄집어 드리냐 그러면은 저는 지금까지 사업을 하면서 번 돈을 미래를 거기에 투자를 한 것이지 투기를 한 것이 아닌데 제가 투기를 했다는 언론에 보도를 합니다. 저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면서 지역에서 돈을 벌고 지역에다 투자한 것이지 이 경기도라는 한후보처럼 경기도라든지 원거리에다가 투자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투자한 것처럼 마치 흑색 선정과 유언비어로 네거티브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또한 한 후보의 부동산 거래가를 보게 되면은 공시지가가 높은 금액으로 신고를 해야 되고 또한 주식을 신고할 때는 비상장 주식을 신고할 때는 거래가 높은 금액을 신고하게끔 되어 있는데 한춘호 후보는 이 방법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방법 축소 신고를 지금 해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 후보자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금액이 16억 8천만 원에 42개의 주식을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이 중 상장 주식이 22개, 그 다음에 비상장 주식이 20개를 가지고 있고 이 42개 주식을 현재 투자하고 있는데 액면가로는 16억 8천만 원에 해당되는 주식을 투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판단컨대는 주식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봤을 때에는 한춘호 후보는 전문가보다도 더한 전문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도 이렇게 투자를 했다고 생각한다면 상당히 많은 것에 대한 놀람을 일고 있는데 한춘호 후보가 투자하고 있는 주식을 보게 되면 아주 전문가 이상의 빰치로 주식을 현재는 하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춘호 후보가 후보로 등록했을 때 당시 이 후보자의 재산 신고를 하게 된 과정에 사실과 다르게 재산을 축소 신고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춘호 후보자에 대해서는 허위 재산 신고에 따른 저희들이 대책을 쓰고 있는데 공직선거법 위반과 앞서 선거운동 기간 전에 사전 선거운동 혐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협동조합의 상근 직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농업협동조합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한 순천농협 역전 지점에서 열린 분야회장들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한춘호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혐의를 해당 관련 지점장이 했다는 내용과 아울러 한부자 함께 사법기관의 수사를 의뢰해 공명정대한 선거 문화가 정착되도록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외에도 도의원 보궐선거에 나서면서 왜 사직을 하지 않고 선거운동을 하냐는 특혜를 받아가면서 선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법과 농협법의 문제점 이 사실을 알고 한 후보 선거 출마에 대한 진정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허태를 하고 있는 유권자들 이해서라도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이 법령을, 농업 법령을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순천 시민 여러분, 상식적으로 선거에 출마하는 자는 사퇴를 하지 않고 선수로 뛴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선이 되면 퇴사하고 당선이 안 되면 다시 복귀하겠다는 이 말은 요즘에 일자리가 없어갖고 일자리 찾아 헤매는 젊은 청년들한테는 얼마나 실망스러운 얘기가 되겠나 라는 생각이 들고, 철밥통 같은 이런 일자리 개선돼야 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한춘호 후보가 이렇게 특혜를 받으면서까지 선거를 할 수 있는 배경에 전해지는 내용과는 공천설의 그 무슨 후보는 허탈하기만 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거는 시민의 주권으로 검증을 거쳐 선택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해온 많은 민주당원에 대한 열시와 자존심, 이번 보궐선거는 모든 민주당원 자존심을 땅에 떨어뜨리는 최악의 공천이라는 얘기들이 시중에 지금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당은 달랐지만 과거 이정은 의원이 지금도 순천에서 욕을 먹지 않았던 부분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탈함과 지역을 위한 열정과 우리 순천 시민의 그분의 진정성이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치는 한마디로 저는 책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치인은 시인부름꾼이 되겠다고 나온 선출직 공직 후보자로 나서는 순간 언론과 시민으로부터 철저한 검증을 받아야 하는 게 후보자들의 신분입니다. 따라서 한춘호 후보자에게 제기되고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재산 축소 신고, 원정 땅 투기 논란, 거짓 개명 등 공이 선거법이 정하는 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한춘호 후보자를 관리한 책임 위치에 있는 순천 서병철 위원장은 한춘호 후보에게 책임을 강력하게 물어야 한다고 본 후보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병철 위원장님은 민주당 순천 전략공천 당시 서 위원장께 공정한 세상에 대한 민주당의 의지를 표현하는 후보라고 칭송한 바 있습니다. 서 위원장님은 한춘호 후보를 선택한 공동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의 기준은 누구나 할 것이 똑같이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한춘호 후보는 재산 축소 신고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고한 이에 고발과 함께 후보직 사퇴 논란에 책임을 지고 순천 시민 앞에 사과를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후보자님의 의견을 남겨 마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네, 후보님께 두 가지의 질문 사항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다중뉴스의 정경호 기자입니다. 예. 이 앞에 후보님께서 정병의 후보님하고 주윤식 후보님 민주당의 공천에 출마하셨을 때 저희 본지가 후보 검증이라는 기사를 썼습니다. 예. 후보님께서 잘 아시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SNS에 댓글도 달으셨는데, 그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후보님께서 의원 시절 전하고 의원 시절에 지금 범죄 기록 사실에 5가지가 있습니다. 예. 동료 의원 폭행건하고 또 후보님께서 이번에 출마하시면서 농산물 전문가라고 이렇게 해서 지금 선거 운동을 하고 계시는데, 후보님께서 농수산법 위반에 대한 법률 위반이 2건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찌 생각하시는지요? 일단 이렇게 하시죠. 오늘 기자회견 이 두 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농수산물 전문가라는 것하고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하고는 다릅니다.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제가 농산물 첨가물 유통업을 하기 위해서 시작했을 때 이 법률에 해당되는 부분을 제가 이해를 잘 못했었어요. 농산물 유통의 전문가하고 법률 위반건하고는 별개 건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이 법률 위반은 농산물을 유통을 할 때 관련된 위반된 법률이고 농산물 유통의 전문가하고는 다르다는 표현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그 동료 의원 있지 않습니까? 폭행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이야기를 좀 해명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벌써 10여 년 이상 전 일인데 네. 그때 당시 오해적인 소지가 많이 있었어요. 제가 그 신민호라고 서정진 의원을 폭행했던 것은 우반적이었어요. 우반적. 그 우반적인 부분은 어떤 것이었냐면은 도매시장 도세권하고 도세권 때문에 그랬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전화를 하는 과정에 저한테 쌍소리 하는 게 화근이 됐던 것이지 그때 어떤 농산물 업하고 이해관계 있어 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 현장에 뭐 공사 관련의 의원님하고 공사 관련된 것하고는 아니었다는 말씀. 그거라고는 별개로 그렇죠. 그러신다고요? 근데 그렇게 와전시켜서 그렇게 호도를 한 것입니다. 네. 그거 지금 보시면은 이 제목이 지금 현재 지금 우리 사회에서 미스트롯 그때 기사를 잘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배구 선수 쌍둥이 형제 이재영하고 이다영 형제도 지금 현재 국가대표에서 했지 않습니까? 배제가 된 상태입니다. 이것을 후보님께서는 그때 저희가 기사 올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거에 있던 일들이 지금 현재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후보님께서 그때 SNS에 기사 올라간 거에 대해서 댓글을 다셨는데 후보님께서는 이런 범죄를 생활형 있잖아요. 범죄로 있잖아요. 그때 댓글을 달으셨습니다. 이것을 생활형으로 범죄를 보시는 것인지 후보님께서 실수로 인해서 있잖아요. 보시는 것인지. 지금 우리 기자님께서 범죄라는 표현은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저는 당시에 모든 전과, 즉 벌금도 전과겠죠. 벌금 전과를 냈던 게 생계형 벌금이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어떤 고의적인 범죄 행위를 저지르기 위해서 했던 벌금이 낸 게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묵고 살기 위해서 묵고 살기 위해서 했던 것이었어요. 남한테 피해를 주고 남한테 피해를 줬던 범죄 사실도 없고 남한테 피해를 주기 위해서 벌금 냈던 것 전과도 아닙니다. 그게. 모든 게 내가 사업을 하면서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저질러진 제 실수였지 그게 어떤 상대를 피해를 주기 위해서 저지른 범죄가 아니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있잖아요. 궁금사항 하나, 시민들이 유권자가 궁금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후보님. 예, 말씀하세요. 예. 그 후보님께서 보시면은 지금 대부분 우리 선거에 출마하시는 후보님들이 보시면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예. 학력을 대부분 표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후보님께서 보면은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력 표기가 없어서 시민 유권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 부분을 좀 이야기해 줄 수 있는지요? 저는 그 부분을 굳이 여기서 말씀해야 됩니까? 아니, 유권자들이 너무 궁금해 하시니까. 예,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저는 초등학교 나오고 초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중학교 졸업했어요.
고등학교는 검정고시로 나왔어요. 아, 그 지역을 좀 뭐 초등학교 그 졸업 학교로 명칭을 좀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졸업 오늘 기자회견하고 그거하고 특별히 다른 게 있어요. 아니 이런 기자회견이니까 이제 시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선거가 이제 내일 사전선거 이루어지니까 지금 다섯 시민들이 가지 질문하셨는데 예. 여기까지 계속 듣고 있는데 그 부분이 궁금하시면 예. 선관위 문의하시고요. 지금 의도를 작정하고 오신 것 같은데 오늘은 한춘호 후보, 우리 민주당 한춘호 후보의 땅 투기 의혹입니다. 관련된 질문 지금 하나도 안 하셨잖아요. 아니요, 저 지금 계속 저 할 해당된 겁니다. 내용들을 하셔서 예. 다른 분도 질문도 있고 하니까 예, 땅 투기 그러시면 관련 내용은 안 없습니까? 예, 그러면 있습니다. 그 예, 나중에 아니, 있냐고 제가 개인적인 거나 여쭤봤어요. 이쪽에 그 선거 캠프에 그 하면 되고 여기서 그 아니 지금 계속 혼자만 질문하시고 지금 계속 편향된 얘기시고 예, 알겠습니다. 궁금한 건 선관위에 예. 물어가시면 되고요. 이건 공직선거법에 다 제출했던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방금 전에 오늘 한철호 후보의 그 사퇴 기자회견 촉구인데 그 부동산 있잖아요. 이것을 투기의 정의가 투자하고 투기의 정의를 후보님께서는 그 이것을 투기로 보시는지 투자로 보시는지 예, 다시 그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기자님, 잠깐만 좀 비켜보세요. 기자님, 저기 지금 저게 지금 선명히 나타나지 않는데 저게 보면 지금 까만 깜짝 뭡니까? 저 색깔 뭐라 그러죠? 저 색깔 표시되어 있는 걸 한번 봐보세요. 저게 지금 뭐 어떻게 보이십니까, 기자님 눈에는? 아니 제가 자료를 아직 못 봐가지고 이제 아니, 저 보이지 않습니까? 한번 보세요. 예. 아니, 보시고 말씀 한번 해보시죠. 저 어떻게 보이십니까? 그럼 후보님께서 투기로 보신다 이 말씀이죠. 아니, 저걸 어떤 목적으로 저걸 샀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이제 제가 유권에서 갈 수가 한번 없지 물어보는 않습니까? 겁니다, 제가. 예. 아니 기자로서 그것은 제가 질문 답변을 드릴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 모습으로 봤을 때 저는 투기라고 봅니다. 아 투기요. 예.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예 질문은. 혹시 유권자들이 혼동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사회자 직권을 한 말씀 드리면 지금 질문하신 기사님은 예. 지금 이번 4.7 보궐선거 관련해서 하나도 공정하지도 않고 일방적인 논제로 SNS상에 계속 우리 후보에 음해하는 내용이 언론사에 나타나거나 본인이 기사화해서 계속 이렇게 지금 공격을 하는데 좀 자제해 주시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거 그리고 말씀드려 오늘 기자회견도 예의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의가 있습니다. 예. 혼자 질문을 많이 해주시니까 질문 그만 받겠고요. 지금 예, 후보자가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저 부분 예. 발언하셔서 잘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혹시 다른 분 있으신가요? 투데이 광주전남의 정익특 기자입니다. 지금 한 6일 남았습니다. 내일 이제 사전투표가 토요일인가요? 그 이상은 있고. 그런데 현재 후보자님이 평가 시기에 현재 그 위치, 지지율이 어느 정도신지하고 이제 당선되시면 좋겠지만 혹시나 패배했을 때 곧 1년 후에 또 그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두 분 중에 한 분이 당선되실 건데 혹시 패배가 되시면 패배할 때는 내년에도 또 이렇게 출마를 하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가볍게 좀 예. 답변해 주십시오. 지지율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근데 한춘호 후보 측으로부터 흘러나온 얘기로는 제가 한 20% 정도가 앞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거에서 제가 지금 몸이 좀 안 좋습니다. 이 선거에서 제가 승을 한다면은 전남 도의원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소화해낼 것이며 또한 패배를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패배를 했을 때에는 지금 생각 못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을 한다고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부분이 어찌 보면 이제 시세 차익이 이제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예전에 그 한 후보가 그 땅을 샀을 때 가격하고 그리고 지금 시세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자료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유의미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기획부동산 당시에 기획부동산 업체를 통해서 매입한 게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간략하게 기자회견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한 패지만 정리해놨습니다. 거기 그때 당시 세차액이 한 2배 정도
3배 정도 날 수 있는 그런 가격인데도 하루 사이에 이렇게 구입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공직자로서 저희는 당시에 어떤 의도가 있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요. 나머지 검증 안 된 부분도 저희가 추가로 계속 검증해서 이렇게 유권자들한테 소상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만 오늘 기자회견의 핵심은 비상장 주식입니다. 깡통기 의혹 논란 이후에 지금 공직자가 되려는 분에 지금 거의 뭐 이게 전문가도 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이 곳곳에서 포착이 돼서 비상장 주식의 헌시고 재산 누락 촉구시고 이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오늘 이렇게 드립니다. 그 관련된 것은 이제 고발할 계획이시죠? 선관위나 뭐. 네, 아까 팀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고발을 검토하고 있고요. 사실 이건 공직선거법입니다. 이것은 선관위에서도 이미 이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고발 안 하신 상황이네요. 그러면요? 직권으로 조사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보시는 예, 건가요? 현재 그 기자회견에 있듯이 저희는 일전에 후보자의 사전선거운동이 있어도 고발을 안 했고요. 또 농협법을 위반한 그 동료 직원 시험장이 회의가 있었어도 사실은 후보자가 선거에 나서면서 고발하는 부분에 대해서 옳지 않다라고 판단하셔서 고발을 안 하고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 한 후보 쪽에서 선관위에 이게 잦은 민원 고발 이런 게 있어서 저희가 더 이상 참기가 좀 힘들겠다라는 판단을 하셔서 오늘 덩달아 같은 맥락으로 기자회견을 열게 된 겁니다. 혹시 더 질문 없으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덧붙일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여기 우리 기자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이번에 한춘옥 후보의 땅 투기에 관련된 것은 땅 투기에 관련된 언론의 보도가 되자마자 저하고는 땅 투기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저는. 근데 왜 저를 끄집어 드리냐 이 말입니다. 어떤 분란의 요지만 되게 되면 꼭 그 자리에 저를 끄집어 드리는 게 문제가 안 됩니까 지금까지. 제발 부탁드리는데 선거는 선거답게 할 수 있는 것만 놔두시면 되겠어요. 왜 상대방 후보가 건드냐 이 말입니다. 저를. 한춘옥 후보가 후보님에게 무슨 명목으로 고발을 했습니까? 생각이? 한춘 후보가 고발한 게 아니라 제가 사업한 거다고 연관을 지어서 그 언론에 보도를 하라고 말입니다. 고발한 건 아니고? 예. 한춘옥.